기본서 페이지 29쪽 직업상담 이론 배우겠습니다. 직업상담 이론은 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총 6가지를 배울 건데, 수업하기 전에 직업상담은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한다라고 큰 틀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 직업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큰 틀을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직업상담 보겠습니다. 교재 29쪽 방갈로 1번에 보면 첫 번째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직업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갈로 안에 상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되어 있고 지시적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뭐냐 하면,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특성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리고 요인은 뭐냐 하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특성과 파악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인을 똑같이 매칭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직업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 개인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하면 이 사람의 무슨 능력을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특성요인 직업상담이에요. 자, 큰 틀은 긁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그리고 또 상담자 중심 상담이 되어 있고 지시적 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인을 파악할 때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 중심 상담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내담자한테 지시를 좀 해요. 이 문제 진단을 하세요, 이 검사를 받아보세요, 뭐 등등. 그리고 상담에 전체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조금 지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적 상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이따 배우는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특성요인 상담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 상담에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배웠죠. 거기에는 뭐예요? 내담자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지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특성요인 직업상담과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 파슨스의 특성요인 이론의 3가지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파슨스라는 아저씨는 상담 이론가가 아니고 직업운동가예요. 뭐 지금 우리 따지면 뭐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 직업에 대해서 운동하는 사람인데, 이 파슨스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번 볼게요. 1. 자신에 대한 이해. 2.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과 직업의 합리적인 연결이라고 돼 있죠. 자,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자신과 직업 세계에 합리적으로 연결시켜주면 직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받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 파슨스가 말한 것을 윌리엄스라는 심리학자가 토대로 만들어졌는 게 특성요인 직업상담 이론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에 대한 이해되어 있고 갈로 안에 보세요. 내담자 특성의 객관적인 분석. 이게 의에 보면 개인의 분석이잖아. 자신에 대한 분석. 2.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갈로 안에 직업세계의 분석. 동그라미 3번 자신과 직업의 합리적 연결은 뭐냐면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치. 과학적이라는 것은 검증된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자, 이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진단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켰다는 거예요. 2. 파슨스가 제시한 특성요인 이론의 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번의 것을 약간 풀어서 설명한 건데
똑같아요. 자, 파슨스라는 사람 나오면 자신, 직업, 합리적인 연결 이렇게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요거를 풀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파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 직업은 그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이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요인,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요인을 파악하는 거고 3.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라고 한다. 합리적인 연결, 짝짓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1번하고 2번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거예요. 알겠죠? 1번을 조금 더 풀어서 넣은 게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수험생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자신, 직업, 합리적인 연결 요 세 가지가 파슨스의 3요인이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3.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서 1. 윌리엄슨이 파슨스의 직업 이론 원리를 토대로 발전시킨 것으로 지시적 상담 또는 상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자, 파슨스의 3요인을 윌리엄스라는 심리학자가 토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특성요인 직업 상담은 상담자가 이끌어가는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자 중심이라고도 하고 또 상담자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지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적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2. 심리검사 이론과 개인차 심리학의 근거를 둔 지시적 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을 구성하는 요인을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4번 특성은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 등 개인의 특징이다. 그렇죠? 특성은 개인 거고 요인은 볼게요. 책임감, 성실성, 직업 성취도 등 성공적인 직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특징이다. 회사를 다니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책임감이라든지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 성취,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인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6번, 7번, 8번을 이렇게 또 묶으세요. 묶고 상담자 중심의 상담 방법 맞죠? 자, 6번 체크하세요. 6번에 내담자의 정서적 이해보다 문제의 객관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라고 돼 있죠. 정서적 이해하고 문제의 객관적 이해가 앞뒤로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바꿔서 나오는데 특성요인 직업 상담은 무조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 이해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쪽이었고 객관적은 뭐냐 하면 특성 요인이에요. 왜? 우리가 검사 진단을 하고 측정을 하면 검사 자료를 보고 하죠. 그게 뭐예요?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또 과학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은 내담자 쪽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6번에 정서적 이해보다는 문제의 객관적 이해를 중점을 둔다. 이게 맞는 말이고 7번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기술과 사회 적응기술 알려주는 것을 중요시하고 8번째 사례 연구를 상담의 중요한 자료로 삼다. 사례 연구, 다른 앞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특성 요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6번 요거 조금만 조심하세요. 정서적 이해하고 문제의 객관적 이해 앞뒤로 바꿔 나오고 9번, 10번, 11번은 단독 문제인데 보세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따른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번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특성 요인 좀 전에 말했지만 모든 것을 측정, 진단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문장도 맞고 11번 개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고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진단을 측정을 하면 그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 다른 거에 대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2번, 13번, 14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자, 직업과 사람을 연결시키려는 심리학적 관심을 대표한다. 되겠죠? 13번, 특성요인 직업 상담에서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은 교육자의 역할이다. 교육자, 가르친다.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상담자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담자한테 약간 교육자적이다라는 말은 맞다고 가져가시면 되고, 14번, 미네소타 대학의 직업 심리학자들이 이 이론에 근거한 각종 심리 검사를 제작하였다. 특성요인 직업 상담은 진단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에서 많은 심리검사 도구를 제작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15번하고 16번 이렇게 묶으세요. 15번,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하나의 직업이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직업도 다 다르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 이론이에요. 특성요인은 16. 특성요인 이론을 따르는 경우에는 진단 과정을 매우 중요시한다. 되겠죠? 자, 17번하고 18번은 단독인데, 자, 17번 보세요. 흥미, 지능, 적성, 성격 등 표준화 검사의 실시와 결과의 해석을 강조한다. 표준화된, 그렇죠.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 어떻게 보면 표준화 같은 맥락이에요. 자, 18번, 고도로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과 직업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되겠습니까? 자, 요 문장이 다 특성요인 직업 상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 상담의 목표 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또 묶으시고, 1.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 내담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할 수 있도록 하고, 3.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1번, 2번, 3번 약간 보편적인 내용 같지만 문제를 보면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번 보세요. 내담자가 이성적으로 생활하도록 한다. 당연하겠죠. 이성적으로. 그런데 요 이성적을 밑줄 그으시고 오답 적어드릴게요. 감성적으로 생활하도록 한다. 감성적으로 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감성적, 갈로 열고 X, 감성적. 그리고 5. 내담자가 자기 통제를 가능하도록 한다. 그렇죠. 상담 결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담의 목표가 되겠죠. 여기서는 4번의 이성적, 감성적 이거 좀 가져가시면 되고, 5. 직업선택 문제 유형 분류라고 했는데, 갈로 안에 무불현응이라고 돼 있죠. 앞글자 따서 무불현응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무불현응만 외우면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불현응만 외운다고 답을 못 찾아가요. 왜? 같은 그 내용 갈로 안에 보시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시 직업선택 문제 유형은 윌리엄스가 그 직업 상담을 했는데 이론을 했는데, 일단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거라는 큰 틀을 가지고 가시라고 했죠. 그러면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볼게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직업 무의 무자예요. 무불현응의 무자는 직업 무선택의 무자인데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보기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갈로 안에 보세요. 선택하지 않음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앞글자 무불현응이라고 외워도 못 맞출 수가 있으니까 갈로 안에 것도 외우셔야 돼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은 선택하지 않음과 같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담자가 직접, 자 보세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에 대한 내용, 요거는 단독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내담자가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을 못 구한대요. 자, 그 수험생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20살까지 한 번도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20살 때 딱 됐을 때 직업을 내가 딱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한 번도 직업을 선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직업을 못 구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것을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못 구하는 유형의 첫 번째로는 직업 무선택이라고 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직업 무선택도 있고, 직업 무선택은 단독으로 나와요. 요 옆에 내용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 이러면 직업 무선택 찾아가시면 되고, 두 번째, 불확실한 선택은 직업 선택이 확신이 부족할 경우에도 직업을 못 구한다라고 윌리엄슨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못 구하는 유형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 현명하지 못할 경우에도 직업을 못 구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근데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 그 밑에 갈로 안에 보면 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요걸 물어보는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적성이라든지, 적성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적성이라는 것은 목표에 비해 가지고 내가 능력이 못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라든지 또는 세 번째, 특권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을 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해가지고 직업을 못 구한다라고 윌리엄스가 세 번째로 분류했고, 네 번째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흥미는 있지만 적성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해라고 했죠. 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럼 나는 노래 부르는 흥미는 있지만 노래를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 적성이 없는 거잖아. 능력이 없는 것을 적성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흥미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직업을 구하면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윌리엄슨이 직업을 못 구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윌리엄슨이 이 네 가지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 네 가지 유형을 분류를 했고, 그리고 각 개인이 그 분류에 속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인을 이를 해결해주면 직업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 유형, 그러니까 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윌리엄슨의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오답 노트 하나 적어 드릴게요.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나 써보세요. 정보의 부족. 갈로 열고 X. 정보의 부족은 우리 조금 이따 배우는 보딩의 아저씨가 문제 유형으로 했는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정보의 부족 갈로 열고 한 X라고 하나 해놓으시고, 그리고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억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에 대한 내용, 오른쪽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직업 무선택 찾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D급 보세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 됐을 때 갈로 안에 세 가지 있죠. 그거 외에 거 하나 나오는데 그거 하나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 리얼 보세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라고 돼 있죠. 근데 흥미와 가치의 불일치라고 나와요. 가치 갈로 열고 X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에 적성 밑에 밑줄 긋고 가치라고 해가지고 갈로 열고 X,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변별 진단 갈게요. 변별이라는 것은 차이를 구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성 요인 이론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했죠. 다 다른 것을 구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직업을 못 구하는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면 직업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윌리엄스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별 진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변별 진단 밑에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변별 진단 찾아가면 됩니다. 보세요. 일련에 관련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변별 진단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밑에 6.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 요인 상담을 할 때 과정을 보면 앞글자 따가지고 분종 진해 상추라고 되어 있죠. 분종 진해 상추. 이것은 밑에 보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석, 2번에 종합, 3번에 진단, 4번에 예측, 5번에 상담 또는 치료 단계, 6번은 추수 지도라고 되어 있죠. 요거 앞글자 따가지고 분종 진해 상추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단계를 외우셔야 되고, 또 그리고 페이지 30쪽 밑에 다시 가셔가지고 1번
분석 2번, 종합 3번, 진단 4번, 예측까지 있죠. 요거를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상담자가 지시적으로 이끌어감. 1번부터 4번까지는 상담 과정에서 1번부터 4번 그 분석부터 예측까지는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5번하고 6번, 5번이 뭐예요? 상담 또는 치료 단계하고 6번은 추수 지도인데 요거는 뭐냐면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단계예요. 자, 이 상담은 보면 첫 번째 특성 요인 지급 상담의 특징은 뭐라고 해서요.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는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어떤 상담을 됐든 간에 목표는 뭐냐면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담자가 지시적으로 이끌어가지만 마지막 단계 5단계 6단계는 이제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세 번째 진단 있죠. 진단. 찾았습니까? 진단에 밑줄 거 보세요. 진단에 문제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원인을 발견하는 게 진단의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단만 또 꼭 어떤 내용인지를 가져가시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순서 외우시고 진단에 대한 내용 외우시고 그리고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단계는 그 상담 또는 치료 단계 있죠. 5번을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상담 또는 치료 단계는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다. 자 그리고 7번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상담 기술, 상담 기법 보는데 이거는 한번 볼게요. 1번 촉진적 관계 형성. 그렇죠. 어떤 상담이 되었든 간에 내담자하고 만났을 때는 촉진적 관계 형성을 하고 그리고 2번에 자기 이해 신장 그리고 행동계획의 권고와 설계 네 번째 계획의 수행, 위임 또는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오답 노트 하나 적어 드릴게요.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갈로 열고 X. 자, 문제에서 특성요인 직업 상담 기술이 아닌 것 해가지고 보기에 직업에 대한 이해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갈로 열고 일단 X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는 누가 말했습니까? 그렇죠. 파슨스의 3요인이잖아.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자신과 직업의 합리적인 연결. 이게 이제 파슨스의 3요인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이해는 파슨스의 3요인의 하나의 요소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는 거고 답 찾아가시면 됩니다. 8. 특성요인 직업 상담의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라고 했는데 검사 해석 단계 밑줄 꺼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은 뭐냐면 설설직인데 자 앞글자 따가지고 설설직이에요. 설명, 설득, 직접, 충고, 설설직인데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상담 결과 내담자에 대한 어떤 결과가 상담자한테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내담자에게 검사 해석을 해주는 기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도 되고 그리고 조금 이 사람이 더 안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설득을 좀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설득도 좀 해주고 그리고 직접 충고는 뭐냐면 이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상담자님 제가 좀 직업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면을 직접적으로 한번 충고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내담자가 의뢰했을 경우에는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충고도 해주면서 검사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검사 해석 단계 설설직 앞글자 따가지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9. 달리의 상담 원칙 보면 1. 내담자가 침묵할 때는 섣불리 말하지 말고 침묵의 의무를 이해한 후 말을 꺼낸다 라고 되어 있죠. 내담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잠시 말을 안 하고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섣불리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막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담 과정에서 짧은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다 끝날 쯤 됐을 때는 이 내담자가 그 짧은 주제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약간 침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안 하는 침묵에 대해서 상담자가 섣불리 이렇게 말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요 문장이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또 묶으세요. 2번, 3번, 4번, 5번을 묶고, 자, 2번. 내담자에게 강의하려 하거나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거 그렇죠? 3번. 상담 초기에는 적은 정보를 줘라. 초기에는 적은 정보를 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는 오답 정리해 드릴게요. 큰 범위라고 쓰세요. 큰 범위 갈로 열고 X. 큰 범위 갈로 열고 X. 4. 어떤 정보나 해답을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 또 하고. 5.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1번의 문장이 맞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는 적은 정보가 큰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밑에 10번. 브레이필드라는 아저씨가 직업 정보의 3가지 기능은 했을 때 첫 번째 정보 제공 기능, 두 번째 재조정 기능, 세 번째 동기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앞글자를 따가지고 정재동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개그맨 김재동 아저씨 있죠? 김재동이 아니고 여기서는 정재동. 한번 해보세요. 정재동.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정재동 있으면 나머지가 답입니다. 알겠죠? 정재동. 조금 유치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 맞추셔가지고 합격하는 게 조금 목표죠. 예. 자,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1번. 스트롱과 슈미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상담사의 특성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말했는 거는 첫 번째 신뢰가 있고 두 번째 전문성, 세 번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오답 노트 하나 적어 드릴게요. 공감하고 갈로 열고 X 쓰세요. 공감, 갈로 열고 X. 딱 봤을 때는 문제 보기에 봤을 때는 매력이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롱과 슈미트라는 사람은 공감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답이에요. 알겠죠? 공감 갈로 열고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특성요인 직업상담 다 배웠습니다. 6가지 이론 중에 특성요인 상담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짧게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45쪽 114번 가겠습니다. 특성요인 이론에서 파슨스가 구체한 3요소 직업지도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파슨스라는 3요소가 나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신, 직업, 합리적인 연결, 이렇게 3가지 딱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그렇죠. 주변 환경 분석은 없어요. 115번. 다음 중 파슨스가 제시한 특성요인 기본 가설이 아닌 것 했을 때 1번, 2번, 3번은 다 맞아요. 1번, 2번, 3번은 자신, 직업, 합리적 연결을 풀어서 설명했는 거고, 4번 보세요. 인성과 동일한 직업 환경이 있으며 각 환경은 각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성격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업 심리학에서 우리 배우는 홀랜드의 인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16번. 다음 중 특성요인 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번. 개인차 심리학의 근거를 둔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했죠. 아니죠.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지시적 상담이잖아.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117번. 다음 중 특성요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문제의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렇고, 118번. 특성요인 직업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보세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따른다. 맞는 거 그쵸? 그렇죠. 과학적인 게 객관적이잖아. 118번은 3번이고 119번. 다음 중 특성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개인적 흥미나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요 문장 맞죠? 자,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120번 특성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 보세요. 개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그렇죠.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다른 게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결시켜주면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직업 상담의 큰 틀이에요. 큰 내용이에요. 121번 다음 특성요인 이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직업 선택 과정에 개인의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주관적으로 발달된다고 본다라고 돼 있죠. 주관적도 틀렸고 뭐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특성요인 직업 상담 이론은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살 때 직업을 못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윌리엄슨 아저씨를 찾아가서 특성 요인에 대한 직업 상담을 받으면 내가 30살 때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 파악을 하는 거지. 내가 30살 때 이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동기부터 총기 성인까지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주관적으로 발달된다. 이런 발달 과정은 설명을 안 해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122번 다음 특성요인 직업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개인의 직업 선택은 전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금방 121번 설명했듯이 어떻게 이 사람의 제가 30살 때 어떤 자격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격증도 있고 어떤 능력, 적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특성요인 직업 상담은 30살 때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발달 과정을 설명을 안 해놨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심리 진단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확인하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 특성을 지녔는지에 대한 발달 과정을 설명을 안 해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3번 흥미지능, 적성, 성격 등 표준화 검사 밑줄 거보세요. 표준화 검사 이런 말 나오면 객관적 표준화 나오면 뭐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특성요인 직업상담 찾아가시면 됩니다. 123-1번에 파선스가 제안한 특성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특성이나 숨어있는 특징이나 원인이 아니고 기술적인 범주이다. 이거 아니에요. 개인의 특성은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렸고 자 그리고 124번 가겠습니다. 124번에 특성요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 텐데 1번 보세요. 내담자가 잠재적인 모든 개성을 발달시키는 데 주력한다. 개성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특성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아니고 125번 특성요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 텐데 1번 보세요. 내담자가 감성적으로 생활하도록 한다. 감성적으로 생활하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생활해야 되겠죠. 126번 윌리엄슨의 분류한 직업선택 주요 문제 영역이 아닌 것 했을 때 무불현응이라고 했죠. 앞글자 따서. 그런데 갈로 안에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없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없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정보의 부족은 보딩 아저씨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을 못 구하는 유형의 정보의 부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부족은 윌리엄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127번 다음 중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문제 영역이 아닌 것 했는데 3번 보세요. 가치와 흥미의 불일치라고 돼 있죠. 적성과 흥미잖아. 가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128번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서 윌리엄슨의 분류 중 직업 무선택에 해당하는 거 직업 무선택 직업을 한 번도 구한 적 없는 거 내용 찾으시면 되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2번입니다. 129번 윌리엄슨의 진로 선택 유형 진단 중 어리석은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기억의 목표와 맞지 않은 적성이라든지 니언의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라든지 그런데 D가 무슨 택은 아니죠. 그리고 리얼의 특권에 대한 갈망 요게 세 가지입니다. 130번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1년의 관련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은 그렇죠. 변별진단. 131번 윌리엄슨이 구분한 특성요인 진로상담 과정 중 A에 해당하는 것 한번 볼게요. 우리 순서는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앞글자 따가지고 분종진의 상추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진이 A죠. 진이 뭐예요?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1번 찾아가시면 되고 132번 윌리엄슨이 구분한 특성요인 상담 과정 중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A가 뭐예요? 진단이죠. 진단은 제가 그렇죠. 1번에 문제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원인을 발견한다. 이게 진단에 대한 내용이죠. 133번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과정 중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는 우리 아까 요거 5번째하고 6번째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 맞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는 상담 또는 치료 단계. 134번 윌리엄슨이 제시한 상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기술이 아닌 것 했는데 2번에 보세요. 직업에 대한 이해는 뭐예요? 파슨스의 3요인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135번 특성요인 직업 상담에서 윌리엄슨의 검사의 해석 단계 나오면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설설직.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해석이 없죠. 자, 135-1번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상담 기법은 그렇죠. 설설직인데 찾아보니까 설명 하나 있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6번 특성요인 직업 상담에서 중요시하는 효과적인 면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쉽게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거 문제를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답은 3번이고 자 3번 보세요. 내담자가 침묵할 때는 섣불리 말하지 말고 침묵의 의미를 이해한 후 말을 꺼낸다. 제가 기본서 내용 할 때 적어줬죠. 자 그리고 1번, 2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아니라는 거 수험생 여러분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137번 가겠습니다.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상담자가 지켜야 할 상담 원칙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큰 범위로 확대한다. 큰 범위가 아니고 우리 기본서에서는 좁은 범위, 적은 범위를 준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138번 가겠습니다. 브레이필드가 직업상담에서 직업정보가 가지는 세 가지 기능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 것. 브레이필드 세 가지 기능 정제동. 그렇죠? 2번이 답이고 138-1번 특성요인 상담에서 스트롱과 슈미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상담자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공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성요인 직업상담 문제는 다 풀었고 다시 우리 기본서 페이지 32쪽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의 갈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일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일반 상담에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배웠죠. 그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조금 응용해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역시도 내용에 불일치라는 말이 있으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이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불일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자아와 일에 대한 불일치예요. 자, 자아에 대한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일에 대한 정보가 불일치되면 직업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일에 대한 정보를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직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한번 볼게요. 개요 볼게요. 개요. 1. 크라이티스는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이라 할지라도 내담자의 문제가 정보의 부족 때문인지 혹은 정보의 왜곡 때문인지 밑줄 그어보세요. 정보의 부족 때문인지 혹은 정보의 왜곡 때문인지에 대한 진단적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아에 대한 정보하고 일에 대한 정보인데 여기서 내담자들은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다든지, 즉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직업을 이렇게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은 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는 정보에 대한 부족인지 왜곡인지에 대한 내담자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죠? 요 문장이 나오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찾아가시면 되고, 자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자 2번, 일의 세계 및 자아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에서 관심을 둔다. 그렇죠. 정보의 부족 때문에 그 직업을 못 구하는 걸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받는 거고, 3번, 자아 및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를 갖고 있고, 네 번째, 진로 선택과 관련된 내담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기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하도록 한다. 요 문장도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요것도 문제는 쉽게 풀려요. 알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패터슨의 직업정보 활용 원리 볼게요. 패터스라는 아저씨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먼저 보면, 첫 번째 보세요. 상담자가 자진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내담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 이론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달라고 하면 주지, 상담자가 자진해서 직업 정보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정보의 출처를 대략적으로 알려준 후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도록 격려할 수 있다. 자, 내담자가 또 정보를 달라고 할 때는 완전히 다 주는 게 아니고 출처만 이렇게 주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담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죠. 내담자가 스스로 직업도 찾고 일에 대한 이런 것을 했는데 상담자한테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야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직업 정보는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밑줄 거 보세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직업 정보는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서 안 된다. 자, 보세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용센터에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직자들이 직업 상담을 하도록 오겠죠.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실직자가 직업 정보를 직업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직업 상담사에 대한 정보만 막 줘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담자가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직업 상담사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 정보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양하게 직업에 대한 정보를 줘야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내담자에게 집중적으로 주면 그 내담자는 이 직업 정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4번을 체크하세요. 4번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 문제에서는 사용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거고. 3. 스나이드의 반응 범주화라고 되어 있죠. 스나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 범주화 이렇게 4가지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수험생 여러분들 4번만 이렇게 체크하세요. 4번만 체크해가지고 지시적 상담 범주 해가지고 요 오른쪽 문장이 나와요. 이 오른쪽 문장이 나오면 이것이 지시적 상담 범주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 시도하거나 내담자의 생각에 상담자의 가치를 주입하려는 범주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지시적 상담 범주라고 찾아가시면 되고, 밑에 4번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과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차이점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수험생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알겠죠? 참고만. 이거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자, 왜 이거를 적어놨냐 하면 특성요인 직업상담하고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하고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 때 이거를 비교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표로 만들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자, 내담자 중심 상담 보세요. 내담자 중심 상담은 제목에서 보이듯이 누가 중심이 되는 상담이에요? 그렇죠. 내담자가 중심이 되는 상담이고 특성 요인은 그렇죠. 상담자가 중심이 되는 상담 이론이고 밑에 또 내담자 중심에서는 내담자 중심 다 읽어볼게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내담자를. 그리고 또 상담은 비지시적, 수용적 분위기. 그러니까 상담자 중심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시를 안 하는 비지시적이고 수용적이라는 것은 온화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담자 중심 상담은 심리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렇죠.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진단이. 그리고 주관적, 감정적 측면, 그리고 현재 상태를 중요시하고 특성 요인은 가볼게요. 상담자 중심이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특성 요인 상담은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지시적으로 이끌어가서 내담자를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는 이론이고, 그리고 상담은 충고와 설득을 통한 지시적으로 하는 거고 심리 진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론이고, 객관적 측면, 심리 진단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또는 과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과거 경험 중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담자의 특성, 적성이 언제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과거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좀 중요시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알겠죠?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다시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51페이지 139번 가겠습니다. 모든 내담자는 공통적으로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동그라미 해보세요. 불일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업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직업 문제를 진단한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진단 자체가 불필요한 것. 그러니까 진단을 안 해도 된다는 이론은 뭐예요? 그렇죠.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불일치라는 말이라든지 진단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면 내담자 중심 찾아가시면 돼요. 1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좀 비지시적 상담. 요 문장 딱 나오면 어떤 거? 그렇죠.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찾아가시면 되고, 141번. 다음 중 인간 중심 진로 상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세요.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명료의 근거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죠. 객관적 이해는 특성 요인 상담 이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담자 중심 상담은 주관적 이해예요. 주관적. 객관적 이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142번. 내담자 중심의 상담 과정에서 직업정보 제공 시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4번 보세요.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조작을 위하여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보기에서는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이에요. 답은 4번. 143번.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 스나이드가 제시한 상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중 다음은 어떤 반응에 해당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 시도하거나 내담자의 생각에 상담자의 가치를 주입하려 하는 범주는 그렇죠. 지시적 상담 범주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기출문제는 다 정리를 했고, 우리 다시 기본서 가서 기본서 페이지 33쪽 3번 보딩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가겠습니다. 보딩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몇 가지만 조금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 개요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정신분석을 토대로 특성요인 이론과 내담자 중심 상담의 개념과 기법을 통합한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목에서 보세요. 정신역동적. 우리 일반 상담에서 정신이라 들어가는 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딩이라는 아저씨는 정신역동적 이거 상담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프로이드 아저씨의 정신분석학과 그리고 우리 금방 배웠는 특성요인 직업상담하고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을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이론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2번, 3번, 4번을 묶어가지고, 자 2번 보세요. 직업 선택에 미치는 밑줄 그어보세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다. 요 문장이 나오면 정신역동적 찾아가시면 되는데, 내적
자, 정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이에요, 내적. 그러니까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다라는 요 문장 나오면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찾아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특성요인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에 기초를 줬다. 아까 특성요인 직업상담도 파슨스의 3요인 있었죠. 자신과 직업에 대한 합리적 연결이었죠. 그런데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은 특성요인과 내담자 중심과 정신분석을 통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특성요인 직업상담에 대한 내용도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이게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4번 상담과 검사에서의 기법들은 내담자 중심 접근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비지시적 및 반영적 태도 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장 가져가시면 돼요. 맞다고. 동그라미 5번 이건 단독 문제인데 보세요. 개인 심리학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광범위한 격려의 사용을 권장한다. 격려라는 것은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화이팅 뭐 이런 거. 이런 게 사용한다는 말이 나오면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2.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장점이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상담에 대해서도 약간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찾아가기가 좀 힘든데 요거는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자 1번 보세요. 자신의 방어와 저항에 대해 좀 더 극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통찰이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두 번째, 다른 집단이나 상담자에게 전이 감정을 느끼며 훈습할 기회가 많아 자기 이해를 정진시킬 수 있다. 이것도 가져가시면 되는데, 일반 상담에서 프로이드 아저씨의 그 독특한 용어가 뭐예요? 훈습, 전이, 저항, 꿈의 분석, 자유현상 이런 거였죠. 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3. 다른 집단원의 작업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요것도 맞다고 가져가시면 돼요. 요거 문제 한번 보고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 3. 보딩의 5가지 진단 범주 또는 심리적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딩이라는 사람이 직업을 못 구하는 유형을 5가지로 분류를 했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윌리엄스는 몇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4가지로 분류했죠. 무불현응. 그런데 보딩은 5가지로 분류를 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앞글자 따서 의정자 선문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의정자 선문의 의는 뭐냐면 의존성. 동그라미 2번에 정보의 부족. 3. 자아 갈등 또는 내적 갈등. 내적 갈등도 외우셔야 돼요. 보기에 내적 갈등이 나오고. 4번 선택의 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직업 진로 선택의 불안이랑 같은 말인데 요거는 단독 문제예요. 오른쪽 내용 보세요.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타인이 다른 일을 해주기를 원하거나 직업들과 관련된 긍정적 유인가와 부정적인 유인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선택의 불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5번째 문제 의심 또는 확신의 결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정자 선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우리 좀 전에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봤을 때 문제 유형이 아닌 것 해가지고 여기에 정보의 부족이 있었죠. 그렇죠. 특성요인 직업상담 문제 유형을 물어봤을 때 보딩 아저씨의 문제 유형을 하나 보기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요인과 보딩의 문제 유형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4. 직업상담의 과정 보면 앞글자 따가지고 탄핵변이라고 있죠. 자, 1번 보세요. 탐색과 계약 설정. 2번에 핵심 결정. 3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직업상담의 과정을 이렇게 3단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앞글자 따가지고 탄핵변이라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되고, 자, 한 장 넘겨서 5번 상담 기법 있죠. 상담 기법에는 또 앞글자 따가지고 명비소라고 되어 있는데 1. 명료화의 명이고 비교의 비고. 3번째 보세요.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명비소라고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보딩 아저씨가 나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의정자 선문, 탄핵변, 명비소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렇게 답은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기본서 내용은 다 봤고, 우리 이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기출문제 페이지 53쪽 144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상담 모형 중 어떤 직업상담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했을 때 보기 볼게요.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다. 내적 요인 영향 강조하는 것은 그렇죠. 정신역동적 상담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5번 정신역동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개인심리학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광범위한 격려의 사용을 권장한다. 요 문장 맞다고 제가 가져가시라고 했죠. 다 4번이 되고 146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장점이 아닌 것 답은 4번인데 집단상담자의 분석은 상담자의 집단의 독점적 관계에서 전이의 소망적 충족시켜 줌으로 치료를 촉진시킨다라고 했는데 요게 조금 보편적인 내용이라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꼭 익히세요. 알겠죠? 146번의 답은 4번이라고 좀 가져가세요. 147번 가겠습니다. 보딩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 분류가 아닌 것 했는데 답은 그렇죠. 비현실성이 아닙니다. 의정자 선문 했을 때 비현실성은 없거든요. 답은 4번이 답이고 148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보딩이 제시한 진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독립성이 없는 것이고 148-1번 보딩이 제시한 지금 문제의 심리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심리적 원인이라든지 문제 유형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인지적 갈등이 없는 거고 148-2번 보딩에 분리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은 했을 때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타인이 다른 일을 해주기를 원하거나 직업들과 관련된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인 유인과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1번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님, 타인의 이게 바라는 게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약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에요. 타인에 대한 영향 받는 거. 자, 그리고 149번 가겠습니다. 정신역동 직업 상담을 구체화한 보딩이 제시한 3단계 과정이 아닌 것 했을 때 3단계 단계는 탄핵변이라고 에어라고 했죠. 그러면 탄핵변 아닌 것은 관계 설정이 아니고 150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보딩이 제시한 상담자의 반응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명비소라고 외우면 돼요. 답은 4번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반응 범주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까지 다 했고 발달적 직업상담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